편안하게, 아기를 건강하게 한국문화 전통지킴이 출장 산후조리회사 산모 홈케어 213-365-0022 213-365-0022 제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영옥의 인문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한인타운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조동혁 찰스 조 선생님 모시고 우리 건강과 의사의 그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우선 조동혁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이 노래를 많이 좋아하셨대요. 김건모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누가 좀 알려줘봐. 왜 자꾸 어두워만 지면 밖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은 또 어디서 누구를 또 만날까? 분명히 어제처럼 별 볼 일 없이 끝날 테지만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내가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안에 다시 못 들어오게 비라도 내리게 하늘을 찔러봐. 저기 맑은 하늘 모두 다가 너의 세상이니까. 도대체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늘 밤 그대 곁에 왔다가 스쳐간 여자들은 많겠지만 어떻게 오셨나요? 누구랑 오셨나요?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뻐꾸기 같아. 오늘 밤에 누구라도 자극자극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해 한 마리 새처럼 그냥 잠시라도 내 안에서 함께할 사람 찾고 싶어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지만 그렇다고 다시 어제처럼 혼자이긴 싫었어. 깨어진 어둠에 아침이 오나봐. 주위를 둘러보고 알게 됐어. 오늘도 역시 혼자라는 걸. 아직도 혼자야. 오늘도 혼자야. 저기 너무 맑은 하늘 위로 새가 되어버린 너. 네, 안녕하세요. 조동혁 선생님. 오늘 이렇게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동혁 선생님은 한인타운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지금 계시고요. 제가 한 5년 동안 이 선생님한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선생님이 처음에 한인타운에 오셨던 것, 또 어떻게 닥터가 되셔서 미국에 언제 오셨는지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이력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에 온 것부터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뭐 예. 저는 14살 때 1988년에 이민을 왔고요. 그래서 LA에서 한 2년 살다가 이제 샌디에고로 내려가서 샌디에고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요. UC 샌디에고를 다녔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서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시다 오신 중학교 거죠? 2학년 때까지. 대학교? 중학교.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네. 이민 오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은 그 미국에 와서 학교 다니시면서 언제 의사가 되실 그런 생각은 하셨는지요?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도 네. 의사가 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세요? 친구들 뭐 애들이 같이 놀 때 뭐 의사 놀이도 한다 이러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의사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제가 알함브라 하이스쿨을 이제 9학년, 10학년을 다녔는데 예. 그 9학년 때 그 바이올로지 생물학을 해야 되는데 바이올로지를 안 하고 예. 그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라이프 예. 사이언스 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그때 그 선생님이 한 분이 네. 제가 이제 거기에 개구리를 해부하는 게 있었는데 안 하고 그냥 그 수업에 안 들어갔어요. 예, 개구리 해부하는데 그 예. 수업을 안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섹션은 제가 스킵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왜 이런 거 다 해봐야 된다고 네.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랬을 때 제가 내가 커서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살 거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컴퓨터 사이언스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교도 컴퓨터 전공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샌디에고를 갔었고 한 1년을 하고 나서 컴퓨터 쪽은 취미로는 하겠는데 제가 직장으로는 하기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는 컴퓨터 전공으로 UC 샌디에고를 가셨는데 네. 1년 다니시고 다시 그 전공을 바꾸신 거네요. 네. 보통들 여기서 의사 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전문 과목 들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네. 선생님은 1학년 때 전공 바꾸셔서도 어떻게 그렇게 저는 너무 원래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저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까 아니면 물리학이나 수학 전공을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원래 좀 그 아버님 도와서 사업을 냈었어요. 그래서 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업을 할 때 되게 꽤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거에는 그래도 어떻게 하든 돈은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인생은 돈을 버는 데서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생활, 뭐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돈은 어차피 어떻게 하든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좀 남들한테 뭘 도움을 주는 거를 하는 걸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게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의학 쪽으로 그때 갑자기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학부에 다니시다가 미세 수술을 이용한 신장, 췌장, 심장, 간, 폐 이식 연구를 하셨다는데 이게 학부에서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원래는 그게 가능한 게 아닌데요. 예. 제가 이제 이 동물 아니 이렇게 실험이나 뭐 피 보는 거 고등학교 때 네. 그 화학 시간에서 예. 피 같은 거를 보고 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에 완전히 담을 쌓고 살던 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계 뭐 이런 쪽으로만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이제 좀 의미 있는 걸 해보자 남을 도와주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깐만요. 설치를 하다가 대학교 때 사업을 하셨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님도 와서 정부 시찰 같은 사업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뭐 괜찮게 했기 때문에 했는데 예.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돈에 연관된 것들이 네. 아무래도 뭐 19살 때 뭐 너무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계가 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그래서 네. 좀 의미 있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걸 다 때려치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인생에서 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 했는데 제가 피 보는 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자.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역으로 시작한 그걸 거예요. 생각하셨네요. 네. 그래서 의대를 가기로 그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피 보는 거 이런 거를 못해서 뭐 하기로 더 한 거니까 그러면 가장 이제 극적으로 가는데 이제 가서 이제 좀 발을 담그자. 그래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는 데를 찾아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식 수술을 하는데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 밑에 이제 다른 전 세계 교수님들이 와서 이제 연수를 하시는 곳이었는데 예. 갑자기 거기에 뭐 한 7명 정도 계시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는 찰나가 돼가지고 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걸 배워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시면 그렇게 학교 다니시고 그럴 때도 보통 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를 하다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그런다는 건 이건 좀 인문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에 이렇게 문학이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읽으셔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냥 책 많이 읽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비즈니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에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뭐 이렇게 19살 때였으니까 네. 좀 약간 19살 때는 생각이 그래도 추상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좀 마지막에 이제 정부 시찰 같은 걸 했는데 굉장히 큰 컨트랙을 땄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그걸 뺏으려고 로비를 한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제가 그걸 안 하고 나중에 6개월에 그 6개월 후에 그거를 가져간 회사가 로비 비리 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그 학교 대학을 다니시면서 인턴, 레지던트, 임상 강사를 하실 적에 미세수술 연구소 운영 및 워크숍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학부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의대에 있을 때 예. 였고요. 이제 들어가기 전부터 했죠. 왜냐하면 그 미세수술 같은 거를 UC 샌디에고에서 배워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미세수술을 배웠는데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미세수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국 분인데 예.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학회에서 미세수술 아버지라고 부리시는 분 밑에서 제가 배우다 보니까 이제 연관이 많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그런 미세수술 연구소하고 이식 연구 센터를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좀 잘 모르고 무식해서 그러는데 미세수술이라 그러면 대강 어떤 걸 현미경을 보고 이제 예. 현미경을 보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성형외과나 예. 아니면은 심장에서 굉장히 얇은 혈관을 이으는 것들 예. 그리고 간 이식을 할 때 굉장히 얇은 혈관들을 연결하는 거.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제 성형외과 쪽으로 연관이 더 많죠. 예. 현미경을 보고 굉장히 미세하게 수술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학교 다니시고 의사가 되시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물론 공부가 물론 힘들었겠지만 저는 한국 간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국 가 계실 때? 예, 왜냐면 저는 이제 미국에 14살 때 오고 나서 네. 여기서 잠시 있다가 이제 샌디에고에서 살 때는 샌디에고 고등학교에 동양 사람이 5-6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다 2세들. 그러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하고 어울렸던 적이 없이 그냥 거기서 있다가 예. 대학교를 UC 샌디에고 가고 그래 나름대로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한국에 가니까 예. 제가 알던 한국은
초등학교가 아니죠. 그때는 국민학생의 네. 한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대학교 아니면 직장의 한국과 내가 살던 한국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도 그렇죠. 지났지만. 예. 그러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네. 저는 이제 좀 성장한 과정이 다 미국에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의 한국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관점 이런 네. 것들이 좀 힘들었고 뭐 근데 굉장히 제가 그쪽에 이제 미세수 이런 것들 때문에 가다 보니까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은 굉장히 잘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저를 좀 적대시하시는 분은 되게 적대시하게 되는 그런 거를 되게, 그러니까 한국은 뭐 어떤 라인이냐, 뭐 어떤 줄을 탔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너무 파니박이게 제가 중간에 딱 낀 그런 위치가 되게 많았어요. 그거를 예. 갔을 때. 그럼 그래서 한국을 몇 년을 가서 계셨던 건가요? 거의 5년 정도 있었던 것 음. 같아요. 가가지고 전에 이제 미세수술 연구소 셋업하고 간이식 실험 간이식이라는 책 쓰고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도 그 5년 동안 추억이 더 좋으시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예,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이제 기복이 많은 일들이 많지만 또 네. 나름대로 뭐 사람들이 뭐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예. 한국 남자들이 뭐 만나면 맨날 군대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뭐 일도 많았고 의대란 자체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예.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른들 말에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공부하신 거 보면 아주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지금 현재 한인타운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인들의 그런 건강 관리라든가 또 타인종과 우리 한국인들하고의 이런 건강은 어떻게 뭐가 좀 다른지 좀 네. 얘기해 주세요. 예. 그 이제 그 의학에서 네. 의사들 중에서 이제 식사에 가장 많이 배우는 과가 이제 신장내과예요. 왜냐면 입으로 뭔가 들어가면 그게 흡수되고 배출을 하는 게 콩팥에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 거기에 대한 음식의 제한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영양학 같은 걸 따로 이렇게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유일하게 그 병원에 유일하게 그 다이에티션 그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 곳이 큰 대형 병원과 투석센터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영양사들과 환자에 대해서 식사 관리에 대해서 항상 미팅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엊그제도 그 제가 투석센터 가서 이제 그런 영양 회의를 했는데 이제 가장 힘든 게 미국의 이제 영양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영양사들이 한국 환자들 가지고 식사를 얘기를 해주면 먹지를 않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니까 굉장히 갑갑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영양사가 말해줘야 될 거를 제가 말해주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엊그저께도 이제 펼쳐졌는데 투석을 하시면 진짜 먹는 게 제한이 되는데 이분은 혼자 사시다 보니까 몇 끼를 이제 식당에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식당에서 드시는 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식당에서 먹더라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거 다 먹게 되다 보면 과식과 이제 그 소금 섭취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인의 섭취가 굉장히 많아져서 혈관 같은 게 망가지고 이제 부종이 있고 뭐 혈압이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미국 음식을 제일 처음 먹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되게 짜게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소금 섭취를 미국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한국 사람이면 국이나 뭐 김치 같은 그렇죠. 걸 많이 있다면서요. 네, 많이 아시죠? 예. 저 선생님한테 계속 저한테 많이 들어서. 식생활 많이 들어가지고요. 예,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미국 사람들이 짜게 먹는다고 그러는데 예. 짜게 먹는다는 그 말 자체는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네. 짜다는 거는 농도가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칩에 소금을 뿌리면 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짜게 느껴지는데 네. 그걸 이제 국그릇에 넣어가지고 물에 많이 넣으면 네. 하나도 안 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은 총 염분 섭취량이 많은 거고 예. 미국 사람은 염분이 농도가 높게 먹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은 짜게 먹지만 네. 총 소금량이 한국 사람보다 적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탕 종류를 먹게 되면 투석하시는 분이나 콩팥이 안 좋으신 분 아니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탕은 국물은 놔두고 건더기만 드시는 게 안 드시는 게 좋겠지만 꼭 드셔야 되겠다면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근데 좋다고요. 한국 분들은 국이나 찌개 없으면 식사 잘 못하잖아요. 예. 저도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드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면 예. 이제 설렁탕 같은 경우 저도 설렁탕을 되게 좋아해서 설렁탕 집을 많이 예. 가는데 저는 설렁탕 집에 가서 소금을 한 번도 안 쳐먹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금을 거기다 더 네, 넣으시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벌써 간이 된 거예요. 예. 예. 그냥 먹어도 짭짤하게 간이 된 거에 더 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안 넣고 드셔도 그걸 다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다 염분 섭취가 돼요. 그러니까 과다 염분 섭취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장이 망가진다는 소리죠. 예, 신장 자체도 망가질 수도 있고 이제 고혈압도 생기고요. 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네. 그 먹는 거를 나는 도저히 이거는 못 끊겠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먹겠다. 그러면은 일단 들어온 거니까 그럼 예. 어떻게 배출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그래도 조금 뭐 낫죠. 예. 왜 그러냐면 운동을 하면 뭐 땀도 흘리고 그러고 이제 다른 각 근육 같은 것들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게 그래도 먹는 게 더 중요해요. 예. 먹는 걸 줄이는 게. 지금 그 조동혁 선생님은 유튜브로 많은 분들한테 건강관리 이거를 유튜브로 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 수가 지금 40만 명이라고 네, 그렇죠. 그랬죠. 사실. 그러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한국 분들이 다 들어오신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많이 들으시고요. 한국에서 더 많이 예, 들으시고 거의 80% 미국에 90% 정도가 한국에서 드시죠. 90%가 한국에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스템이나 미국의 닥터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 근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 주로 이제 달리기, 걷기를 많이 권장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더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병원에서 네. 지금 신장내과 전문의로도 하지만 이제 주치의로 더 많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이제 하면서 네. 총괄 하면서 보니까 환자분들하고 진료를 할 때 저희 진료 시간의 한 80%가 먹는 것과 운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20%도 실제로 정말 필요한 의료 진료는 네.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예. 한국에 가면 1분 진료, 2분 진료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2분 진료가 가능해요. 네.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뭐 한인타운에서 그 정도로 빨리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사분들 중에.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뭐 2분, 3분 만에 환자 보면서 해줄 건 안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해줄 건 다 해주죠. 왜냐면 의학적으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 내리는 데는 30초 안에 다 되거든요. 자료 모으는 시간이 좀 있지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환자를 볼 때 콩팥이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러면 이거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약 요거 바꾸고요. 요거 하고 식사는 좀 짜게 드시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1분 진료에 끝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약만 받고 넘어가고 환자는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돼요. 네. 예, 그리고 병원 가서 이제 집에 가서 환자분들이 말하는 게 맨날 병원 가도 뭐 약만 주고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식사 조금 마시고 뭐 적게 드시라는 말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0.5초의 말을 하면 환자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예. 그리고 운동하라는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게 해냐 이런 식으로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진료 시간을 만약에 15분, 20분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 15분을 하면 뭐 한 10분 정도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유튜브에 항상 이 강의를 이렇게 의학 상식을 얘기하시는데 한국에서 90%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주로 여기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하고 한국에 계시는 한인분들하고의 어떤 그 문의 사항이 많이 뭐가 다른가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유전자뿐만 아니라 네. 식생활이 같잖아요. 미국에 왔다고 해서 맨날 햄버거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 계신 분이 김치만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나 LA 계신 분이나 식생활이 똑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 대신 예. 이제 서울에 계시면 오히려 걷는 게 더 많죠. 한국이? 그렇죠? 예, 한국이 한국이 더 지하철도 많이 타고 지하철도 맞아요. 타고 가야 계단도 되고 내려가고. 그 예. 버스를 타려고 해도 걸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열쇠를 하고 거기 타고 가니까. 병원에 파킹날에서 병원으로 예. 가고 예. 쇼핑몰 파킹날 쇼핑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또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뭐 버스를 타고 주위에 이제 아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여러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어디 다리가 불편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가는데 미국은 굉장히 자기가 만날 시간이 없죠. 만나는 몇 명밖에 안 만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건강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데 예. 문제는 의사분들이 이제 한국의 의료비가 책정이 굉장히 싸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를 하루에 봐야 되는 분량을 예. 해야지 병원이 살아남으니까 예. 굉장히 빨리 해서 환자 교육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제 유튜브도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한인타운에 이 신장내과 전문의가 거의 없었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신장내과 전문의 그 보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분 더 계시기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신장 환자를 안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신장 환자를 보면서 신장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LA는 저를 포함해서 3명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과 그래서 저는 이제 내과만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가 신장내과가 돼서 글로 갔었는데요. 그냥 신장내과만 전문으로 하시진 않고 지금도 그 일반 주치의도 하시는 거죠? 네, 거의 그쪽으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이제 한인타운에 오기 전에는 신장만 봤어요. 그래서 네. 뭐 당뇨도 보진 않고 예. 당뇨에 합병증이 생겨서 예. 말기가 돼야지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에 합병증 올 때부터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환자를 봤을 때는 일이 다 터진 후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지금까지 지난 10년을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했냐라는 말을 거의 10명이면 9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한인타운 오기 전 한 4, 5년 전부터 그냥 환자 교육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결과도 굉장히 좋아졌고 제가 타주에 있을 때도 거기서 이제 3번째로 바쁜 신장내과 전문의였는데 3번째로 바쁘게 환자를 제일 많이 3번째로 봤는데
뭐 제 환자들 투석에서 회복되는 확률은 거의 뭐 그 타운에서 제일 높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 적절한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올 때는 그 신장보다 이제 주치의부터 시작해서 초반에 이걸 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주치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여튼 하나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인타운으로 오셨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또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2부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엊그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예, 음악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조동혁 닥터 선생님께서 사실 우리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 물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항상 소식하라라는 말은 네. 귀에 따갑게 말씀을 듣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남 일이냐? 실천을 안 하죠. 제가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아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과식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과식을 한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보다 내가 반밖에 안 먹는데,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먹고 지금 그 반이 옛날보다 자기 활동량이 3분의 1로 줄었다면 먹는 것도 3분의 1로 줄이는 게 당연한데, 이제 먹는 건 반으로 줄였고 활동량이 3분의 1로 줄였다면 결과적으로 옛날보다 더 많이 먹고 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은 손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손자가 뭐 한 6살, 7살짜리가 있으면 그럼 손자하고 어디 쇼핑몰을 가면 누가 더 많이 걸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보다 손자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활동량 그리고 그 조그만 애는 이제 커야 되니까 크기 위해서 에너지 칼로리를 다 쓰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활동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 갑상선 호르몬 분비 이런 것도 적어들어서 그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 대사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있는데 활동량까지 적어졌으니까 그러면 옛날에 똑같이 했던 것보다 칼로리를 더 적게 쓰거든요. 그럼 옛날하고 똑같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똑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과식의 기준이라든 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조금 양이 작으면은 그 서운해 갖고 양이 이렇게 다 서운해 먹어야 가지고라고 만족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 그게 과식인지 아니면 그 소식을 한다면 너무 조금 먹으면 그게 배고프고 힘없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서운해 가지고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적게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이것 좀 더 드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먹기 싫어. 뭐 그럼 고기 좀 드세요. 고기가 비려 싫어서. 네, 계란 드세요. 계란도 비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지 적게 먹으면 좀 서운하다는 말은 벌써 저는 기운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럼 밥 식곤증은 먹고 나면 왜 피곤할까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피곤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그거는 뭐 혈류가 그쪽으로 흐르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똑똑한 식으로 말씀을 하긴 하는데 자, 그럼 거꾸로 만약에 그럼 먹었으면 피곤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어디서 왔냐? 우리가 당을 섭취했을 때 당이 확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당이 확 올라갔을 때는 확 떨어지거든요. 확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배가 더 고프게 돼요. 제일 처음에 만족감이 확 왔다가 그 확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확 내려올 때 또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시간이 6시간, 7시간, 8시간 요때쯤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되게 힘들고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이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안 먹어서 배고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24시간에서 48시간을 한번 굶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굶어요? 물론 이제 인슐린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섣불리 하시면 안 되고 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이틀을 굶어보세요. 제가 개런티를 하나 할게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의사들이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런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안 먹어도 안 죽는다.
물론 뭐 이게 1년을 안 먹으면 죽겠지만 뭐 이틀, 3일, 일주일을 안 먹는다고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 건가요? 그쵸. 아니면 물만 먹는 거죠. 물만. 한 48시간 정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아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24시간만 해보시라고 그래요. 근데 24시간은 조금 그렇고 한 36시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을 먹고 단식을 시작했다. 아니면 아침부터 단식을 아침 먹고 단식을 했다. 그러면 내일 저녁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을 한 7시에 먹었다면 자기가 그리고 1시에 밥을 드시는 분이라면 12시쯤이 제일 허기가 지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시 반, 2시까지 허기가 져요. 근데 안 먹었으면 3시, 4시가 되면 더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안 먹어서 배고픈 거라고 하면. 근데 3시가 되면 배가 안 고파요. 한 2시 정도가 되면 배가 안 고파요. 항상 12시 반, 1시에 드시는 분이 안 먹는다면 3시 정도 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저녁에 5시에나 6시에 저녁을 먹는다. 그러면 한 5시 때부터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위가 계속 안 먹으면 또 8시 되면 안 고파요. 근데 첫날에는 그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첫날은 계속 배고픈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둘째 날을 해보면 둘째 날은 점점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셋째 날을 해보면 진짜 셋째 날은 자기 먹던 때만 배고프고 1시간 지나면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러니까 이틀을 넘긴 사람들은 뭐 일주일도 단식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배고팠던 게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라 밥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먹을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지 안 먹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는 그럼 거죠. 그 단식했던 그 효과는 어떤 거가 있는 거죠? 단식을 하면 기운이 없다고 하는데 보통 6-7시간 글라이코젠이라는 이제 혈당이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좀 피곤한 게 생겨요. 그런데 이게 24시간이 넘어가면 그러면 피곤한증 그런 거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와서 어떤 말을 많이 하면 머리가 뿌연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머리가 뭐 안개에 낀 것처럼 뿌연한 느낌이 든다. 이게 이렇게 정신이 맑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과자를 많이 먹거나 떡을 많이 먹거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보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아예 단식을 한 30시간 넘게 하면은 그때부터 정신이 그러니까 뿌연하던 게 없어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3일이 되면 이제 단식을 계속하다 보면 3일 정도 되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요. 무슨 부작용이냐? 정신이 너무 맑아져가지고 잠이 안 와요. 아 진짜 제가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이 맑아지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말똥말똥하니까. 모든 몸 안에 독소가 다 없어지고 깨끗이 클린이 된 거네요.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이 좀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끝까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안 먹고 갈 수 있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제 키토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7년 전, 8년 전에 좀 히트를 치던 다이어트인데 이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좀 다른 또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키토 다이어트라고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한국 음식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키토 다이어트를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다이어트를 꼭 하실 거라면 어떤 특정한 다이어트를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하기가 원만하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방법이고요. 저같이 당뇨약 먹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당뇨약도 이제 인슐린이나 이제 설포닐유리아 계열, 뭐 글리피자이, 글리비라이, 글리메프라이드 뭐 이런 약을 드신다면 식사를 안 하시고 드시면 저혈당이 빠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단식을 해보시겠다고 하면 그런 약을 조정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이제 끊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끊으라고 할 수는 없고, 무서워서 못할 것 왜냐면 같아.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확 네. 끊었다가는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으니까 예. 자기 의사와 상의를 해서 선생님은 요 정도 레벨이니까 그냥 끊어도 되겠네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건 좀 위험하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조금만 해보고 약을 좀 줄여보고 합시다. 이제 이런 플랜을 잡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저혈당으로 빠져서 사고 날 수 있고요. 예. 다른 당뇨약은 저혈당 빠뜨리지 않는 당뇨약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나온 당뇨약들은 저혈당을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만 드신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자신의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할 때는 꼭 그렇게 상의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당뇨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그 합병증이 오기 시작할 땐 대강 증상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당뇨의 이제 합병증이 왔다 그러면은 뭐 반신마비가 됐다든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한간? 그죠?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됐다. 뭐 이제 이 정도 아니면은 그래. 가슴이 아파가지고 쓰러졌다. 뭐 심장이 멈췄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병증이라는 게 초기 합병증은 너무나 이제 애매모호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죠. 뭐 조금 예, 나른하다, 피곤하다, 예. 뭐 우리가 당뇨의 초기 증상 하면은 뭐 물을 켜고 자꾸 많이 먹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 증상만 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은 후에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지만 네. 일반 사람들이 연관 짓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 증상들은 너무 큰 증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뇨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합병증이 혈관 합병증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콩팥병.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의 50%가 네.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이 당뇨의 합병증 말기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 이제 그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끝에 가서 신장내과 전문의로만 볼 때는 항상 왜 이렇게 10년 동안 관리를 했냐라는 말밖에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예 주치의로 해서 초반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럼 생각을 해서 한 콩팥이 거죠. 망가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증상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변이 뭐 거품이 난다든지 소변에 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 투석을 하는 날까지도 소변이 잘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군요. 예, 지금 무서우네. 엊그저께 이제 제가 투석센터에 갔을 때 보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소변을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소변을 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그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투석을 하신 거고, 그런데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당뇨가 오래되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투석을 그것 때문에 하시는데, 이제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하지만 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장이 운동을 못 하니까 이게 뭐가 먹으면 운동을 해서 변으로 내려가야 돼, 항문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내려가니까 위로 네. 자꾸 구역질이 나면서 구토하고 막 미식거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리 약을 줘도 장이 움직이지 못해서 구토 증상이 나면서 그 미식거리면 그렇잖아요. 찬물미에서 미식거릴 때 굉장히 괴롭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예. 그게 매일마다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뇨의 합병증이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당뇨는 자기가 진단을 받는 순간 암처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뭐 요즘 당뇨 다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진짜 크게 코를 다치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암에 걸리면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죠? 네. 암 걸리면 환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예. 뭐 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는 거 수술하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당뇨는 예방도 가능하지만 당뇨가 걸렸다고 해도
그거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뇨의 결과를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죠. 아, 예, 그러면은 그 현대 사회는 아까 말씀하신 과섭취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질병들이 예전의 의학과 현대 의학의 어떤 차이를 잠깐 네. 예. 이제 당뇨는 그래도 이제 당뇨는 잘 사는 사람들이 병이죠. 네, 그죠? 그 많이 옛날은 먹었으니까. 그랬죠. 근데 예. 요즘은 다 있으니까. 예, 뭐 예전에 뭐 세종대왕님이 당뇨에 걸려서 눈이 안 좋아지는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왕이나 걸리는 병 정도죠. 못 살아. 그러니까 물론 뭐 아무리 못 먹어도 당뇨는 걸릴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근래에 들어서 1980년 넘어서부터 당뇨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뭐 80년, 90년 전에는 솔직히 한국이 잘 살지 못했기 예, 못 때문에 먹어서. 많이 못 먹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전통의학으로 뭐 어떤 걸 고친다 뭐 이런 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못 먹었던 병이 네. 위주로 의학이 됐었고 근래 들어 발전된 것으로 이제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 한 5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은 다 병 걸리면 뭐를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뭘 먹어야지 나을까? 운동하려고 그래요. 예. 예.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 그죠? 그래요? 뭐가 걸리면 아니 무슨 병이 걸리면 네, 뭐가 됐든 검사부터 간에 하죠. 뭘 먹어야지 나을까? 맞아요. 뭐 먹는 게 좋다더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예, 그거부터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저한테 오시니까 이제 운동해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야, 뭐 먹으면 좋대 이런 말을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렇군요. 먹어서 걸린 병을 먹어서 낚으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발상이죠. 예. 그래서 먹어서 걸린 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올해 1월 달에 당뇨병 환자분이 하나 오셨어요. 네. 그분은 예전에 이제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반신불구 되셨다가 마라톤까지 달리신 분이에요. 2년 만에. 예. 굉장한 노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나가서 이런 걸 못 하시다 보니까 당뇨가 걸리신 거예요. 1월 달에 12월 말경쯤에. 그래서 이분이 뭐 자기는 약은 안 먹고 3개월 동안 하고 오겠대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뭐 한 달이 아니라 그냥 3개월 있다 보자. 그래서 3개월 있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했대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를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3개월 후인데 그래서 아니 뭐를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물만 먹었어요. 3개월을 물만 드신 거예요. 그럼 영양실조 아닐까? 그래서 한 15파운드를 빼셨는데 네. 뚱뚱하신 분이 아니셨는데 15파운드를 뺐어요. 예.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거의 12점 이렇게 됐다가 그렇게 거의 5.8로 떨어졌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른 분들이 이걸 하라는 걸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극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내가 먹는 걸 반으로 줄인다거나 30%를 줄이면 그 줄인 만큼 당뇨는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조동혁 닥터 선생님께서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둔 부모나 학생들한테 간단하게 어드바이스 해줄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의사는 이제 타고나는 거라고 하는데 네. 그죠? 많은 분들이 네. 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제 생각에는 그게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느끼는 거는 좀 타고나야 돼요.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아야지 그렇죠. 된다는 소리죠. 막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 막 보는 게 짜증이 난다면 자기가 의사가 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세상에는 돈 벌 거는 많아요.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그 진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고 굉장히 긴 시간을 힘들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해가지고 나와서 돈을 번다. 그러면 다른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하는 거는 절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런데 내가 이 일 자체가 괜찮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존경도 받고 하니까 그런 거를 즐기고 어떤 사람들한테 제일 건강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거는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봉사, 보람을 그런 가지고 보람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네. 의대는 굉장히 가서 의사가 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와서 긴 시간 아주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건강에 관해서도 그렇고 정말 아주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소식하시고 네. 항상 운동하시고요. 네. 네. 조동혁 닥터 신장내과 선생님이셨습니다. 홍경옥의 인문학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